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이 세상엔 일반인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정말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혼자가 아닌 여럿이 그런 존재를 경험했다면 현재로선 증명할 수 없는 우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번 이야기는 광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광우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광우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삼사관학교에서 장교로 인간해서 15년간 직업 군인으로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대전에서 휴일 없이 조그만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도 군대에서도 헬스장에서도 이상한 경험들을 해서 그 경험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어린 시절과 15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그 실화를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고 추석이었는데 제가 자란 곳은 논산 지역의 그 시골 마을이었는데 뒤에 산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을에선 어른들이 이제 어두워지면 그 산 주변에는 오르지 말라고 했었어요. 당시 마을 사람 중에 이제 산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가끔 발견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말이죠. 이웃집에서 술 먹고 놀다가 이제 늦은 시간에 산을 넘어올 때였는데 너구리나 여우 눈빛에 홀려서 그 밤새 그 산을 헤맸다고들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쳐 쓰러져서는 그렇게 발견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마을에서 생기니까 나중엔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어두워지면 그 산에 오르지 말라는. 그리고 그 마을 어귀에 있는 그 산 쪽엔 여우가 많이 나타나서 말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여우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곳이 있었는데, 거긴 매장한 시신을 여우나 이 동물들이 자주 먹어서, 그래서 그곳에 매장을 할 땐 관 바닥 부분과 주변에 그 석회나 돌들로 쌓고는 그 뒤에 시신을 넣고 매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건 그런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전 어려서부터 친척들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말이죠. 그래서 친척들이 모여도 혼자 놀기를 좋아했는데, 그날도 3시에서 5시 사이에 혼자 그 산 주변을 돌고 있을 때였어요. 거기 마을 뒷산에 큰 바위가 있던 자리였는데, 그때 산에서 사촌 형과 제 또래 사촌 아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더니 굵게 휘어진 멋진 소나무 가지에 사촌 형하고 사촌하고 그리고 큰아버님 때 그 옆집에 사는 그 제 또래 아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4-5명이 이제 그 나무 위에 앉아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어서 이제 올라오라고, 응? 올라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올라갈 자리가 없지 않냐고, 나도 올라가고 싶으니까 한 명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내가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그냥 올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렇게 나무에 오르니 많이 실랑이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배도 고파지고 그때 추석 때니까 큰어머니랑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주전부리가 먹고 싶어서 나 내려가서 부침개 먹겠다고, 그러니까 니들끼리 잘 놀아, 그렇게 말을 하고는 바로 산 아래에 있는 큰 댁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방금 산에서 본 사촌 형하고 사촌이 마루 위에 앉아서 부침개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걸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작은 할머님도 조금 남다르셨는데요. 한 번은 그 마을에서 신령스럽게 여기는 나무를 말이죠, 정체물을 누군가 이렇게 벤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작은 할머님께서 이제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쭉 둘러보시다가 갑자기 어떤 청년에게 갑자기 욕을 막 해대셨어요. 아주 무서운 표정과 목소리로 말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던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당시 그 마을 사람들은 작은 할머님께 이제 굉장한 신기가 있다고도 할 정도였죠. 어려서부터 전 그렇게 이상한 것들을 접하면서 자라서 그런지 그날도 그렇게 집에서 부침개를 먹고 있는 사촌들을 보면서도 이것들은 낮에도 사람을 홀리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간 기억이 있어요. 이런 유년 시절을 지내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신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장교라고 생각해서 삼사관학교를 지원해서 직업군인의 길을 가게 된 거고요. 7사단 풍산리 지역에서 민간인 통제선을 지나 이제 GOP로 가는 곳에 과거 삼청교육대로 쓰였던 그 막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푸른솔 교육대라는 그 교육장을 만들어서 사단 대대급 부대들이 그 반기에 한 번씩 그 일주일간 한국 전쟁 때 이제 선배들의 경험을 간접 체험하라는 취지에서 주식으로는 보리 주먹밥에 찐감자,
그리고 소금만 주고 또 기상하고 산악구보를 하는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 대적관 교육을 시키는 그 교관을 맡게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일은 주말 당직 근무를 서는 그때 그 이틀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요. 당시 주말 당직은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연속으로 근무를 섰는데 제 첫 주말 근무 때였어요. 자던 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하니까 같이 근무를 서던 병사가 화장실에 가십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너도 가고 싶어서 그러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그런데 거기선 해가 떨어지면 무조건 막사 내에서나 막사 밖으로 이제 나갈 땐 2인 이상 행동을 하는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 왜 그러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삼청 교육대에서 좋지 않게 운명한 사람들하고 또 다른 이유로 죽은 사람들하고 그 귀신이 나오고 가끔은 동물들에게 홀리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말하던 그 병사도 직접 봤고 경험했다면서 말이죠. 거긴 삼청교육대뿐만이 아니라 1960년대에요. 북한군이 우리 지피에 침투해서는 화염방사기로 전원 사살했다는 불고기 지피라고 부르는 곳도 있었는데요. 그런 곳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유에서 이상한 존재들이 많다는 곳이었던 거죠. 비록 전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귀신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지만요. 당시 군 내에서 그 병사 말처럼 진짜 그런 지침이 있었고 그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번은 실사단 민통선 초소 옆에 있는 그 부대에서 근무할 때였는데요. 8호에서 화천 풍산리로 오는 길에 그 딴산 터널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연결되는 풍산리 지역도로에 검문소가 있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삼거리 도로 중앙에는 과거에 교통통제를 하는데 사용한 그 둥근색 돔 모양의 국방색 파라솔이 있고요. 그 자리엔 무릎에서 허벅지 높이로 낮고 동그랗게 그 시멘트로 만든 방벽이 있는 그런 초소였는데 그날 자정 넘은 시간에 8호 방면에서 화천으로 가는 1톤 봉고 트럭이 왔는데 말이죠. 운전기사가 차엔 양배추만 가득 실려있고 다른 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상한 점도 없고 내려온 지시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조사 후에 그냥 통과를 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검문소에서 삼거리 교통통제하는 곳으로 이제 투광등이 비춘 자리에 그러니까 트럭이 지나간 자리죠. 그 도로 바닥에 무언가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서 확인을 해보니 검붉은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전 보고를 받자마자 이제 트럭 기사가 간다고 말한 그곳에 가려면 그 통과해야 하는 그런 검문소들이 있겠죠. 그리고 연결되는 그 주변 검문소들까지 그 검문소들마다 이제 싹 다 빠짐없이 연락해서는 어찌어찌 생긴 트럭이 그곳에 갈 거다 보이면 잡아서 그 필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들쳐서 확인하라고 했는데요. 이후 제가 들은 보고는 그 어떤 검문소에서도 그런 트럭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보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검문소 취사장에는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아무도 없는데 취사장 식칼이 도마를 치며 요리를 하는 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전 상부로부터 엄청 깨진 다음 한 밤 10시 넘어서 소주만 몇 병 사들고는 그 한방눈이 내리는 길을 걸어서 그 검문소로 갔는데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취사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깡소주를 마시려는데 그때 취사장으로 당직하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하다고 혼자 여기서 조용히 안주 없이 이 소주 한 병만 마시고 흔적 없이 다시 부대로 들어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근무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때 당직하사는 아무 말 없이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제 앞에 계속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너도 한잔하고 싶냐고, 왜 청승 떨고 있는 이런 꼬락서는 일을 보고 있냐고 하니까 당직하사는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 좀 짜증을 내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술에서 깬 다음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소주 한 잔 받으시고 툴툴 털고 떠나가시라고 하지 못한 게, 바깥 음식 이것 드시고 좋은 곳 가시라고 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그 취사장에선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라든지 아무도 없는데 도마를 두드리며 칼질을 하는 소리라든지 그런 이상한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광옥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막사 내든 밖이든 밤에는 무조건 2인 1조라. 그것도 장교 병사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이런 지침들이 있다라는 거에 놀라울 따름이었는데요. 저도 어르신들한테 6.25 휴전 이후부터 그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방에서 초소 근무를 서는 병사를
호랑이가 물고 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맹수 때문이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존재 때문에, 그런 존재 때문에 해 떨어지면 2인 1조, 그런 지침이 있다는 거 신기하고 기묘했습니다. 그곳엔 정말 맹수보다 더 위험한 한을 품고 떠드는 홀령들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